안녕하세요. 토토웨이입니다. 크로아티아는 이번 경기에서 주요 선수들의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고르 마타노비치 선수는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불가능하며 루카 수치치 선수 또한 결장하게 되어 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 제한이 생겼습니다. 이반 페리시치 선수는 오른쪽 측면에서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최전방에서는 안드레이 크라마리치 선수가 공격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페리시치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경기를 소화하게 된다면 크리스티안 야키치 선수가 오른쪽 풀백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프랑스는 디디에 데샹 감독이 중원 조합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활약 중인 에두아르도 카마빙가 선수는 징계를 마치고 복귀하여 팀의 중원 전력을 강화할 예정이며 이번 경기에서 중심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데샹 감독이 카마빙가 선수와 함께 중원을 이끌 파트너를 누구로 선택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왼쪽 풀백 자리에 대한 고민도 가지고 있습니다. 테오 에르난데스 선수와 리카디뉴 선수가 선발 출전을 두고 경쟁 중이며 최종 결정은 경기 직전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진에서는 킬리안 음바페 선수가 프랑스의 최전방을 책임질 전망이며 그의 빠른 돌파력과 결정력이 프랑스 공격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로아티아는 최근 경기에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홈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며 조별리그 홈 경기에서 3경기 동안 7점을 획득했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대회 첫 경기에서 이탈리아에게 1대3으로 패배한 이후 반등에 성공하며 이후 5경기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4승 1무를 기록했으며 유일한 무승부는 이스라엘과의 홈 경기에서 나온 0대0 경기였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벨기에와 이탈리아를 상대로 인상적인 승리를 거두며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전력 차이를 고려했을 때 프랑스가 이번 경기에서 원정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로아티아가 홈에서 견고한 경기력을 보이며 저항할 가능성이 있지만 프랑스가 경기의 주도권을 잡고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적으로 프랑스가 승리할 가능성이 크며 킬리안 음바페 선수가 득점을 기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덴마크는 이번 경기에서 핵심 미드필더인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하게 되어 중원에서 큰 전력 손실을 입었습니다. 또한 공격수 카스퍼 돌베르, 수비수 알렉산더 바아, 미드필더 맷 오라일리 선수도 출전할 수 없어 브라이언 리머 감독이 선수 기용에 있어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리머 감독은 부임 이후 첫 두 경기에서 4-3-3 포메이션을 사용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동일한 전술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공격수 미카 비에레트 선수는 국가대표 데뷔전을 기대하고 있지만 최전방 스트라이커 자리는 라스무스 호일룬 선수가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포르투갈은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감독의 지도 아래 강력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주장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징계를 마치고 복귀하며 중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는 파리 생제르맹 소속의 주앙 네베스와 비티냐 선수가 합류할 가능성이 크며 두 선수는 최근 클럽 경기에서도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수비진에서는 후뱅 디아스 선수와 함께 레나토 베이가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있지만 마르티네스 감독은 다양한 수비 옵션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덴마크는 UEFA 네이션스리그 개막전에서 연승을 거두며 조 2위를 기록했으나 이후 4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회 막바지에 감독 교체를 단행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포르투갈은 조별리그에서 단 4점만을 잃고 여유롭게 1위를 차지했으며 2위 크로아티아와의 승점 차이를 6점으로 벌리는 등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조별리그 마지막 2경기에서는 다소 변형된 라인업을 사용하였으며 크로아티아전에서는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포르투갈은 주전 선수들을 모두 출전시킬 가능성이 크며 전력상 우위를 바탕으로 덴마크를 상대로 무난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덴마크는 주요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해 경기 운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포르투갈은 중원의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를 중심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포르투갈이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크며 최근 덴마크와의 맞대결에서 3연승을 기록한 전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탈리아는 이번 경기에서 페데리코 디마르코가 부상으로 결장하게 되면서 왼쪽 윙백 자리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은 대체 선수로 데스티니 우도지를 기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 다른 옵션으로는 알레산드로 바스토니를 왼쪽으로 이동시키고 알레산드로 부오지노르노를 3백의 일원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미드필드에서는 니콜로 바렐라와 자코모 라스파도리가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맡아 최전방의 마테오 레테기를 지원할 후보로 경쟁 중입니다. 한편 독일은 이번 경기에서 플로리안 비르츠가 결장하게 되면서 그의 자리를 르로이 사네가 오른쪽 측면에서 대신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카이 하베르츠 역시 경기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은 데니스 운다브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하고 팀 클라인디엔스트를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기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골키퍼 포지션에서는 마크 안드레 테어 슈테겐이 출전하지 못하는 가운데 올리버 바우만이 알렉산더 리벨보다 우선 기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비진에서는 안토니우 리디거의 파트너를 두고 니코 슐로터베크와 요나탄 타가 경쟁하고 있으며 나겔스만 감독이 누구를 선택할지는 경기 직전까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는 UEFA 네이션스리그 조별리그 6차전에서 프랑스를 상대로 1대3으로 패배하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제 독일과의 2연전에서 준결승 진출을 위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강력한 상대를 맞아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탈리아는 지난 유로 2024 예선에서 조기 탈락한 후 비교적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했으며 네이션스리그 조별리그 6경기에서 단 1패만을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독일은 네이션스리그 그룹 3에서 손쉽게 1위를 차지하며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다만 6경기 중 2경기에서 승리를 놓치며 일부 승점을 잃었으며 2경기 모두 원정 경기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최근 15경기에서 정규 시간 내에 패배가 없는 기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이번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유럽의 두 강팀이 맞붙는 만큼 팽팽한 접전이 예상되며 독일이 다소 유리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탈리아는 최근 홈 경기에서 독일과의 맞대결 3경기에서 모두 무승부를 기록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반전과 후반전 모두 균형을 이루는 경기 양상이 전개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최근 이탈리아 홈 경기에서 독일을 상대로 2.5골 이하의 저득점 경기가 지속되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많은 득점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덜란드는 이번 경기에서 몇몇 핵심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해 수비 라인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나단 아케와 덴젤 둠프리스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하게 되면서 조레라토 선수가 왼쪽 풀백으로 유리엔 팀버 선수가 오른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팀버 선수 대신 예레미 프림퐁 선수가 오른쪽 풀백으로 기용될 가능성도 있어 최종적인 수비진 구성은 경기 직전까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드필드에서는 프랭키 더 용 선수가 라이언 흐라벤베르 선수와 짝을 이루어 중원을 책임질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진에서는 멤피스 데파이 선수가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만 브라이언 브로비 선수가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면 스페인은 미켈 오야르사발 선수가 징계에서 복귀하여 이번 경기에서 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르크 카사도 선수와 이니고 마르티네스 선수가 결장하게 되면서 이들의 빈자리는 딘 후이센 선수가 대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왼쪽 풀백 자리는 마르크 쿠쿠렐라 선수와 알레한드로 그리말도 선수가 선발 출전을 두고 경쟁 중이며 최종 결정은 경기 직전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덜란드는 네이션스리그 그룹 3에서 6경기 중 단 1패만을 기록하며 조 2위를 차지했고 이번 경기에서 스페인과 치열한 플레이오프 승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5경기에서 단 1승만을 거두며 다소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반면 스페인은 네이션스리그 그룹 4에서 6경기 중 5승을 거두며 조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특히 6경기 동안 단 4실점만을 허용하며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주었고 이를 바탕으로 네이션스리그 8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은 네덜란드와의 맞대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최근 6번의 맞대결에서 정규 시간 내에 승리를 거두지 못했으며 네덜란드가 강한 저항을 펼쳐온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네덜란드는 스페인을 상대로 쉽지 않은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비적인 조직력을 유지하며 상대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네덜란드가 홈에서 열린 스페인과의 4경기에서 모두 2.5골 이하의 스코어를 기록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경기 역시 저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네덜란드는 최근 스페인과의 맞대결 6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하고 있어 승리 또는 무승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전반적으로 네덜란드는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스페인을 상대로 쉽게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스페인이 경기력 면에서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가 홈에서 강한 저항을 펼치며 팽팽한 경기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의 분석을 재미있게 보고 계시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터키는 이번 경기에서 몇몇 핵심 선수들의 결장으로 인해 전력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빈첸초 몬텔라 감독은 아르다 귤레르와 메리우 데미랄이 징계로 인해 헝가리와의 1차전에 출전할 수 없어 이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격진에서는 바레시 알페르 일마즈가, 수비진에서는 사메트 아카이딘이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페르디 카디오글루가 부상으로 결장하게 되면서 왼쪽 풀백 자리에는 에렌 엘말리가 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골키퍼 알타이 바인드르, 수비수 차글라르 소윤주와 제키 첼리크도 이번 경기에서 나설 수 없기 때문에 터키의 수비진에는 변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헝가리는 이번 경기에서 주전 골키퍼로 피터 굴라치가 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이션스 리그 A조 조별리그에서는 데네스 디부스가 주로 기용되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굴라치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왼쪽 윙백 자리에서는 졸튼 어지 대신 밀로시 케르케즈가 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는 본머스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마르코 로시 감독은 네이션스 리그에서 다소 부진한 성적을 거두었음에도 기존 라인업을 대폭 변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터키는 네이션스 리그 B조에서 좋은 흐름을 보였으나 마지막 경기에서 몬테네그로에게 1대3으로 패배하면서 조 1위 자리를 놓쳤고 결국 승격을 위한 플레이오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패배 전까지 터키는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중요한 순간에 패배를 기록하며 다소 아쉬운 결과를 남겼습니다. 반면 헝가리는 네이션스 리그 A조에서 강팀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쳤고 최하위로 강등되는 것을 가까스로 피하며 터키와의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였습니다. 헝가리는 조별리그에서 단 2경기만 패배했지만 2번의 패배가 모두 원정 경기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원정 경기에서의 불안 요소가 존재합니다. 이번 경기는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만큼 터키가 홈 이점을 가지고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헝가리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터키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경기에서 몇몇 핵심 선수들의 결장으로 인해 전력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하일로 무드리크가 징계로 인해 출전할 수 없으며 블라디슬라프 아바예프 역시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렉산드르 진첸코가 왼쪽 측면에서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골키퍼 포지션에서는 아나톨리 트루비니 안드리 루닌을 제치고 선발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미드필드에서는 이반 칼류주니가 세르이 레브로프 감독이 선호하는 4-1-4-1 전술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벨기에도 몇몇 주전 선수들의 징계 및 부상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티모시 카스타뉴와 루이스 오펜다가 징계로 인해 출전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제노 데바스트가 우크라이나전에서 오른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미드필더진에서도 전력 손실이 큽니다. 오렐 망갈라, 아마도 오나나, 로메오 라비아가 모두 부상으로 제외되면서 벨기에의 중원 선택지가 제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디 가르시아 신임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공격적인 미드필더 트리오를 배치하는 전술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UEFA 네이션스 리그 개막전에서 연패를 기록하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으나 이후 조지아와 알바니아를 제치고 조 2위를 차지하며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4경기에서 2승만을 기록하는 등 경기력의 기복이 다소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벨기에는 네이션스 리그 A조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으로 4위에 머물렀으며 강팀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최근 5경기에서 4패를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결국 도메니코 테데스코 감독이 경질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번 경기는 루디 가르시아 감독이 벨기에 대표팀을 이끄는 첫 경기로 새로운 체제에서 어떤 변화를 보일지가 주목됩니다. 벨기에는 최근 부진했지만 개별 선수들의 기량을 고려했을 때 우크라이나보다 전력이 우위에 있으며 경기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크라이나는 경기 초반 수비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으며 벨기에는 루디 가르시아 감독의 지도 아래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며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이번 경기에서 몇몇 핵심 선수들의 결장으로 인해 전력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콜라트 라이머가 징계로 인해 출전할 수 없어 마르셀 자비처가 중원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며 패트릭 비머가 왼쪽 측면에서 선발 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비진에서도 변화가 예상되는데 케빈 단소와 슈테판 포시가 부상으로 인해 경기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필리프 은베네가 오른쪽 풀백으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다비드 알라바는 대표팀에 복귀하여 센터백으로 출전할 예정이므로 수비 라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세르비아 역시 여러 핵심 선수들의 결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팀의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하던 니콜라 밀렌코비치와 스트라이냐 파블로비치가 징계로 인해 출전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수비 조직력에 공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안드리아 지부코비치와 알렉사 테르지치도 징계로 인해 경기에 나설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오른쪽 측면에는 스테판 미트로비치가 왼쪽 측면에는 벨리코 비르만체비치가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진에서는 알렉산다르 미트로비치가 이번 대표팀 명단에서 제외된 만큼 두산 블라우비치가 최전방 공격을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스트리아는 네이션스 리그 그룹 3에서 2위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었으며 최근 경기력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랄프 랑닉 감독이 이끄는 오스트리아 대표팀은 최근 4경기에서 무패 행진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세르비아는 네이션스 리그 그룹 4에서 단 1승만을 기록하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위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최하위를 면하긴 했지만 최근 3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경기력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오스트리아의 홈 경기로 치러지는 만큼 오스트리아가 홈 이점을 살려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르비아는 수비진의 핵심 선수들이 결장하는 만큼 조직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가 적극적인 공격 운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오스트리아가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스는 스코틀랜드와의 홈 경기를 앞두고 팀 구성과 전술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반젤리스 파블리디스가 공격을 이끌 것으로 보이며 타소스 바카세타스가 대표팀 소집에서 제외됨에 따라 그의 자리인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대신할 선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뉴캐슬에서 많은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오디세아스 블라우디모스는 여전히 골키퍼로 선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스코틀랜드의 라이언 크리스티는 출장 정지 징계로 인해 이번 경기에서 출전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전력 공백으로 인해 스티브 클라크 감독은 전술 변화를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클라크 감독은 기존의 4백 대신 3백 전술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키어런 티어니가 그랜트 헨리, 존 수타와 함께 수비진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격진에서는 린든 다이크스가 제외된 상황에서 채 아담스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설 것으로 보이며 스콘 맥토미니와 존 맥긴이 공격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스는 네이션스 리그 B조에서 총 6경기 중 5승을 거두며 좋은 성적을 기록했으나 잉글랜드와의 경기에서 0대3으로 패하면서 최종적으로 조 2위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에서 열리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어 2차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반면 스코틀랜드는 초반 3연패로 불안한 출발을 보였지만 이후 폴란드를 제치고 조 3위에 올라 리그 B 강등을 피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경기에서 무패 행진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직전 2경기에서 연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티브 클라크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도 팀의 경쟁력을 유지하며 홈 경기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그리스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2차전에서는 더욱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